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김혜경 씨의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을 했던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을 했는데 그 지역이 여성 전략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전국 어디에도 여성 전략지구는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성 전략지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그 지역을 남성을 배제하고, 남성은 현역 의원이죠. 서동용 의원입니다. 배제하고 권향엽 전 김혜경 여사 부실장, 배우자실 부실장, 이 사람을 단수 공천을 준 거죠. 그게 이제 사천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빚어졌는데, 자, 이 경위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 3월 1일 밤이죠. 심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권향엽 전 비서관을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들 간에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반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 요지는 뭐 사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경쟁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현역 의원이 서동용 의원인데 서동용 의원과 권향엽 전 비서관 간의 경쟁력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걸 왜 자꾸, 이게 호남인데 왜 여기서 경쟁력 문제를 제기하느냐? 상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는 바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로 당선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또 집권당 후보 아닙니까?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경쟁력이 약한 사람을 공천했다가 그 한석을 잃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아시죠? 최고위원 중에서도 측근 박찬대 최고위원이 밀어붙였고 이재명 대표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방치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공천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천 논란까지 번졌고, 이 사천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반박까지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천을 했다는 이런 가짜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기가 막히다. 권 후보는 민주당에서 근 30년 근무한 당직자이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비서관이다. 이재명의 아내와 아무런 사적 인연도 없는데 비서라고 따옴표까지 쳐서 보도하고 사천이라고 공격할 수 있느냐?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반박의 허점이 어디 있느냐? 자, 우선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근 30년이라고 했죠. 따져보니까 23년 근무했답니다. 23년 근무했는데 어떻게 근 30년이 됩니까? 차라리 20년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런 거부터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과장법, 정치적 화법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비서관이다. 그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지금 사천 논란을 제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관이면 여성 전략직으로 해서 단수공천 줍니까? 언제? 그런 그 지역구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이 사람만 그랬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걸로 단수공천 준 거는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혜경 씨와. 김혜경 씨를 대선 때 그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으로 모신 사람이 사적 인연이 없는 겁니까? 그거 자체가 인연이죠. 아니면 그 전에 무슨 다른 밝히지 못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자체가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장이 뭐 4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명 중 실장이 이해식 의원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부실장이 뭐 4명 중에 뭐 2명인가가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뭐 그 자체가 근무 인연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해놓고서,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가지 뭐 당직자, 뭐 문재인 청와대 근무 어떤 걸로 해도 그렇더라도 그게 단수공천을 줄 이유는 못 되거든요.
설명이 돼야죠.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쯤에 갑자기 권향엽, 그러니까 이 전 비서관이 나 그냥 경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2시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5시에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단수공천을 뒤집고 경선으로, 대신 100% 국민 경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자,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난 뒤에 당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뉴스에 의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전략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은 공관위와 전략공관위의 판단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권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이게 사천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사천 논란이라는 공격을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죠. 여기서처럼 뭐 권향엽 후보 본인이 경선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 이건 얘기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사천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한번 결정한 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천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응하지 않는 게, 아니 뭐 후보 본인이 뭐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쫓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이런 입장 변경은 결국 이 사천 논란이라는 거를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의 반박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법으로 경선으로 가자. 이게 맞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 이건 완전 제 추측입니다. 경험에 의한 물론 추측이죠. 권향엽 후보와 서동용 의원 간에 이 경선은 누가 이길까요? 민주당이 이 방침을 바꿔서 단수공천 방침을 바꿔서 경선으로 100% 국민 경선으로 바꾸게 된 계기도 저는 이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4년 전에도 서동용 의원이 경선에서 권향엽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경선을 만약에 치렀다면 서동용 의원이 이겼을 겁니다. 경선을 치렀다면. 그런데 경선을 안 치르고 단수공천을 했죠. 왜 단수공천을 했을까요? 경선 치르면 권향엽 후보가 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또 이제 경선을 치르면 질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정치의 그 묘한 구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도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사례를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여러 번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거는 권향엽 후보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 이기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여론으로 보면 서동용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작년 9월 KBC라는 데서 조사한 결과도 압도적이고 뭐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 작년 12월 29일 KBS에서 조사한 것도 2배 이상 차이 나고 40대 14라고 하죠. 올해 2월 1일 MBC에서 조사한 것도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 뭐 늘 줄곧 서동용 의원이 권향엽 후보를 지역에서 앞섰다. 그거는 뭐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요, 여론조사니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무려 3개의 여론조사가 다 압도적으로 앞서는 결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앞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아마 꽤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아니 실제 결론이 그렇게 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그 결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이거는 이미 친명 지도부의 의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서동용이 아니고 권향엽이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공천을 주고 경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천 주고 하면 뭐 무조건 권양엽 후보가 되겠죠. 이정현 전 대표와의 그 경쟁이 아니고 서동용 의원 간의 경쟁에서 무조건 권양엽 후보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이 지역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서동용, 권양엽 두 사람 간의 경쟁력 조사를 하죠. 이렇게 되면 이미 민주당이 권양엽 후보를 공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권양엽 후보가 누릴 것이라는 거죠. 다 드러나 있으니까. 더군다나 사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대표는 권양엽 후보를 낙점을 했구나 하는 걸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압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양엽 후보로 쏠리게 되죠. 더군다나 여기엔 이제 당원 조사도 없습니다. 당원은 서동용 의원이 앞설 겁니다.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거기서 했으니까. 근데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경쟁력 조사를 하면 서동용 의원의 당원 프리미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권양엽 후보를 공천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 조사에 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누가 되겠는가? 저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 민주당이 사천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예측입니다. 경험에 의한 예측이죠. 그러니까 한번 이 결과를 한번 보시죠. 아마 이렇게 해서 권양엽 후보가 이제 이기면 경선에서 거 봐라, 우리의 최초 판단이 옳았다, 이게 무슨 사천이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사천 논란으로 보는 것이 맞다, 객관적으로. 뭐 그거 돌파 못 하겠으니까 이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결과를 한번 추측, 관측을 해봤습니다. 한번 결과를 두고 보시죠. 고맙습니다.